학생이 풀어온 프린트를 보면서 정말 이건 찍어서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친구가 정말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극상위권인 제가 어떤 식으로 풀이를 교정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1 중간고사 대비해 정말 10개 이상의 많은 꿀팁이 나올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이가 좀 길죠?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제 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항상 문제 풀 때 목적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순허수다, 즉 실수부가 0이다. 자, 그럼 뭐만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허수부를 지워내면 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2a제곱 플러스 a 빼기 6이 남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건 요것만 쓰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도 지금 보면 저희 학생이 그래도 통분은 한 거 같거든요. 세제곱이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그냥 세제곱을 하면 어떡합니까? 물론 뭐 계산이 빠르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 이 조금 복잡한 식의 계산을 할 때는 이 식을 먼저 정리해 보는 거,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럼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지 이제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안 하죠. 이 오른쪽에 이 복잡한 식 있죠? 이 식은 이 계산을 더럽게 하라고 지금 숨겨놓은 상태거든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알파 베타도 이 각각을 세제곱하라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합과 곱 있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특히 분자, 이 분자를 좀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풀라는 출제 의도예요. 여러분이 그 출제 의도, 어떤 개념을 얘네가 쓰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또 문제 푸는 태도를 배워 가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제도 가관인데 아까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 Z가 나왔을 때 이걸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좀 정리해서 풀라는 게 의도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결국 뭐 하라는 걸까요? 아까처럼 통분하라는 거예요. 통분. 그래서 통분해보면 ZZ 바분해, 두 개 통분하면 곱이 없어지고 이렇게 남거든요. 자, 그 다음에도 여기서 좀 제가 하나 꿀팁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실수화를 통해서 Z를 정리를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이거를 정리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1번 정리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 머릿속, 즉 극상위권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과연 실수화를 꼭 해야 되는가? 안 하고 풀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를 이제 성장시키는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 실수화라는 과정이 필연적이었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역수, 실수화를 안 하려면 역수 상태가 나오면은 실수화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 식을 잘 보면 요렇게 두 개 따로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요렇게랑 요렇게 따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Z 켤레분의 1과 Z분의 1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결국 뭘까요? 실수화를 안 하고도 2 플러스 i겠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허수부 필요 없고 5분의 4가 정답입니다. 자, 요런 건 지금 1등급도 배워가야 되는 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5등급 친구들도 지금 일단은 1번 식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문제풀이가 편안해지는구나, 그 태도를 좀 배워가세요. 그 다음에 7번, 이 문제는 지금 학생이 곱셈 공식 변형으로 잘 풀었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요 두 근의 차 있죠, 2차 방정식. 이게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왜 그런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최고차항이 지금 1일 때 그냥 루트 d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4번, 이런 식으로 시험 때는 조금 빠르게, 실제로 이 두 근의 차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고2 고3 때까지. 그래서 요거 저는 거의 뭐 3차 함수 비율관계급으로 그냥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저도 사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이제 공식을 참 외우기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원리 이해만 하려고 했던 학생이거든요. 실제로 막 시험장에서 근해 공식 유도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학생 때는 안 외웠지만 지금처럼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모여서 시간 단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저처럼 안 외우지 말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8번, 이건 이제 시험 단골 소재죠. 제가 얼마 전에 고양 국제고 시험지 보니까 이거 나왔던데, 이 역수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 그건 개수만 뒤집히면 된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론을 다 설명하기엔 조금 길고, 역수군 요거 이제 유튜브나 따로 찾아보시면 왜 그런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 너무 궁금해서 이거 자세한 풀이가 궁금하다, 댓글로 만약에 많은 분이 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래 방정식에 있는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 이제
역수근의 상수항 쪽으로 옮기죠. 얘가 지금 딱 같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a 부분이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도 같겠죠. 그래서 5b가 4다. 자, 문제에서도 b를 구하지 말고 5b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요 4하고 마이너스 1 더해서 3번 요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은 원래 이제 그림 그려서 지금 학생이 잘 풀었거든요. 근데 요건 살짝 이제 1등급들을 위한 좀 팁인데, 이 최대 최소 차이를 구하라 했잖아요. 사실 그렇다는 건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학생이 그린 것처럼 그림을 이제 그려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x축 y축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림을 그려서 푼다면 저처럼 이제 2차 함수만 그리고 대칭축 파악하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대략적인 위치 파악한 다음에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인 것만 파악해서 대입해서 푸셔도 돼요. 자, 근데 제 꿀팁은 뭐냐면, 이것도 2차 함수 이제 성질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 꼭지점에서 5칸 떨어진 요 부분 있죠. 5칸 떨어졌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차이는 5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을 이제 그릴 필요도 없이 대칭축이 2고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해서 정답, 이렇게 넘어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3번. 이것도 사실 5등급을 위한 풀이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이거 영상 하나 찍어 드렸죠. 자, 일단 여기서 가져야 될 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적지 ABCD의 합은 요 방정식의, 즉 왼쪽 식에다 1을 넣었을 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왼쪽 식을 제가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fx식을 지금 여기 있는 두 근이 켤레근을 어차피 근으로 가질 거기 때문에 바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번 써볼게요. 요 왼쪽 것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에 빼기 3이다. 이 오른쪽 것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거 부연 설명 하나만 해드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것도 2차 방정식의 원래 풀이 근의 공식의 유도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데 x 빼기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 식으로부터 이 두 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역추적을 해서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f1을 넣으면, 자, 저 식에다 1을 넣으면 우변이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실제로 f1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저희가 구하는 ABCD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실제로 제 문제풀이 할 때는 이 fx를 요것만 써놓고 1 넣고 4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14번은 지금 저희 학생이 요 첫 번째 식 인수분해하는 거, 요것도 이제 사실 이 영인 부분을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원래 옳은 풀이가 맞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 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항상 무지성으로 x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수 계산이 나오잖아요. 2분의 y. 그래서 x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y는 2x랑 마이너스 x, 요거를 대입하시는 게 좀 더 좋은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학생은 근데 웃긴 게 마이너스 y만 넣고 답을 포기를 했네요. 이러면 안 되죠. 자, 다음 17번은 제가 채점하다가 바로 제가 물음표 썼거든요.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에 오면 제가 이제 풀이 같은 것도 보고 또 이제 복습 테스트 할 때 제가 채점을 좀 해주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 풀이 보고 제가 이제 경악을 했죠.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부등식 풀 때 이제 좌우변을 이제 제곱한 거거든요. 일단 제곱도 위험하기도 하지만 저 절대값 2개 더한 거 있죠. 2개를 더한 거 제곱한 게 어떻게 그냥 각각 제곱한 거랑 같다. 이런 이제 가벼운 실수가 사실 아니죠. 이게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고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9번은 요 첫 번째 절대값 부등식 풀이 있죠. 지금 저희 학생은 이제 원칙대로 2x 플러스 3 범위 나눠서 풀었어요. 원칙은 맞는데 결국 저런 것도 사실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이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절대값 부등식도 푸실 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아까 요 17번 문제도 요거 이제 바로바로 이제 풀 수 있게 거리로 푼다던가 아니면 그래프로 푼다던가 이런 방식까지도 알고 있어야 어렵게 문제가 나와도 거침없이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1번은 제 팁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학생 보니까 처음엔 이 다이아몬드 연산을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산할 때 여기 플러스 4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를 꼼꼼히 안 읽는 거, 이것도 이제 많은 5등급 학생의 특징이 아닐까. 그 다음에 23번,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팁인데 3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저희 학생이 푼 것처럼 조리제법을 하는 상황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일수록 이제 어떤 태도를 갖다 보면 조리제법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왜 그러냐? 자, 한번 볼게요. 저 3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 때 인수분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어떤 값을 대입해 봅니다. 지금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꽤나 쉽게 보여요. 그래서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결국 나머지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을 때 이제 개수 비교법으로 찾는 게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 자, 왜냐하면 최고차항도 이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만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2차항은 보통 이제 두 번째는 요 2차항 있죠. 마이너스 3 여기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x제곱 나왔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찾으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타랑 감마를 뭐 구해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제목에서 쓴 것처럼 오늘 이 문제들만 아마 고쳐도 정말 한 등급, 심지어 2등급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꼭 영상 보기만 하지 마시고 배운 걸 실천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